이번에 263쪽에 임재와 보화의 그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 보화선사는 임재선사보다는 조금 선배격인데 법계상으로 따져봐도 마조의 제자의 그 보적선사 제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재선사보다는 좀 연상의 고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전혀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재어록에 전하는 자료가 가장 많은 그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재선사가 북쪽에 와서 그 처음 교화를 할 때에 보화선사가 이 지역에 먼저 와서 행화를 펼치고 있었고 또 임재선사가 그 법당을 개설하고 학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화선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화선사와의 임재선사의 인연을 앙산 해적선사가 그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임재록이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에 임재선사와 보화선사의 만남에 이제 처음 전하고 있습니다. 사견보화하니 내운 아제 남방 시서의 위도 위산시 지 선제 차주 대 아래라 내 아래 하니 덕여 자찬하소서. 악음욕 건립 황벽 종지니 여절수이야 성체라 와 진중하거하다.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임재선사가 이제 그 북쪽 지역에 와서 임재선원이라고 하는 그 임재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조그마한 암자에서 지내면서 북쪽 지역에 행화를 펼치고 있을 때에 그 북쪽 지역의 그 보화선사를 만납니다. 그 임재선사가 활약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우리가 지도상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중국 그림 지도가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대산이 있습니다. 이게 오대산이 제일 북쪽 지역이죠, 그죠? 오대산 길목에 누가 사느냐면 조주선사가 사는 거죠. 조주선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조주선사와 같은 지역에 임재선사가 이어 살아요. 그래서 조주선사와 임재선사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행화를 펼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보통 선성들이 이제 남쪽 지역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복건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즘 말로 이제 옛날 지명으로서 이야기하고, 복건성 지역에 여기 황벽선사가 여기 살았어요. 이게 임재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할 때, 임재선사하고 황벽선사 문화에서 임재가 수행할 때 여기에 있었죠. 이게 남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조라든가, 마조의 제자, 이제, 그 백장이라든가 위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디 살았냐면은 여기 호북성에 살아요. 호북성. 그래서 이제 호북하고 강서하고인데, 호북성에는 이제 석두이 전선사가 살았죠. 그래서 마조는 강서에 살고, 그래서 호북하고 강서하고 호북 지역의 선성들이 마조와 석두의 문화를 왕래한다 해서 강서하고 호북하고, 이것은 이제 이걸 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하의 선성들이 전부 다 강서성하고 호북성 이 지역의 중심으로 마조의 문화에 하고 석두의 문화의 선성들이
모여서 수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선불교는 조사선의 불교는 여기 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위산의 주인을 누가 골랐느냐 하면은 백장선사가 위산의 훌륭한 선지식을 뽑을 적에 문화에 제일 수자하고 그래서 위산이 시자로 살았을 때 위산하고 이럴 때 두 사람이 선문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병을 갖다 놓고 물병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이냐 했을 적에 그 수자는 뭐라고 하냐면 말뚝이라고 말해도 안 되죠. 그리고 위산선사는 발로 차버리죠.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굳이 그것을 대상으로 두고 이렇게 시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단해버리죠. 이게 그만큼 시자를 있으니까 백장문화에서 안목이 뛰어났죠. 최고로 뛰어났기 때문에 위산의 주인으로 선지식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죠. 이게 사실상 백장문화의 최고 수제자가 누구냐면 위산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처음 여기 이제 선문을 열어서 위산에 위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산과 위산의 제자가 두 사람이 뭉쳐갖고 위안경 종풍을 만드는데 중국의 오가 종풍의 최초로 종풍을 열죠. 그래서 황벽과 인제가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인제종을 만들어요. 오가 종풍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백장의 문화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복건성 지역의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임제가 수행을 했는데, 임제선사가 여기에 지금 위산선사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위산의 제자 앙산이 이제 임제선사와 선문답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문답을 두 개를 나누면서 임제선사가 북쪽 지역에 가서 행화를 펼칠 적에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하는 기록에서 앙산의 그 예언이 뛰어나기 때문에 앙산을 소석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복건성에서 위산의 황백선사의 편지를 들고 위산에 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이제 임제는 나중에 북쪽 지역에 가서 행화를 펼치는 이런 이제 여정이 여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중국이 원체 큰 나라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대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한다면요 분위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하고 연대하고 이런 배경하고 그래도 북쪽 지역에는요 굉장히 황량한 데고 남쪽 지방에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 지방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주의 시대에 남쪽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설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같이 인제, 설봉, 앙산, 위산 뭐 전부 다 이런 성성들이 기라성 같은 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에는 조주라고 한다면 남쪽에 설봉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었어요. 이게 옛날에 신수가 북쪽이고 남쪽은 해능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대에는 북쪽에는 조주고 남쪽에는 설봉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쌍벽을 이룬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 이제 거의 동시대에 이런 선생들이 다 출연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임제와 보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분위기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임제선사가 북쪽에 처음 올라가서 남쪽에서 이제 수행생활을 다 마치고 위산, 앙산도 만나고 북쪽 지역에 가서 행화를 펼칠 때에 보하선사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제선사가 보하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제 남방 시서 도 위산시 내가 남방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에 시서 황벽선사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선사의 도량을 방문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스승의 편지를 갖고 이제 어느 선지식을 참문하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편지에 보면은 백지 편지가 있기도 하고 또 편지를 가지고
선생들의 선문답을 거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똑같이 백자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던 위산과 황백이 지금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한 산 중에 그 선지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제자를 통해서 스승이 이제 넌 북쪽에 가기 전에 내 문화를 떠나갈 적에 위산선사를 꼭 한번 참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위산선사에게 황백선사가 편지를 써주면서 인재를 통해서 위산선사를 친결하도록 편지를 써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갖고 갔을 때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 편지를 가지고 위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대가 보아 당신이 먼저 내가 여기에 행화를 펼칠 이 지역에 와서 먼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애언을 통해서 앙산선사의 애언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앙산선사가 애언을 해요. 이 애언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같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선문답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앙산선사가 그대가 북쪽에 가서 행화를 펼 적에 그대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보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것을 선에서 이것을 참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구참이라든가 숙이라든가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원래 구참이라고도 하고 경전에서는 이것을 숙이라고도 하고 예언을 하고 중국 선생들이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미리 많이 해요. 그래서 선조어록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존자가 인도에서 예언을 해서 중국 선불교가 발전될 수 있는 예언을 달마대에서 이렇게 쭉 예언의 개송을 내준다든가 이것을 예언의 개송을 개송으로 전해주는 것을 구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 경전에서는 숙이라고도 하고 또 구참 다른 말로 형기라고도 이야기해요. 형기. 그 형기라든가 구참이라든가 참이라든가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앙산선사가 이런 예언을 잘했기 때문에 앙산선사를 적은 석가다. 그래서 석가의 평가를 받는 정도로 앙산의 예언이 유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것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을 전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예언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참이기 때문에 후대 기록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전에 기록이 전되면 의미 없죠.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종교의 하나의 특색이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문헌에서 예언이라든가 숙이라든가 참이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인적 사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록이라는 것은 후대 기록한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황벽선사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선사를 내가 방문했을 때에 요게 치서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위산에 도착했을 때에 앙산선사가 예언을 했는데 내가 북쪽에서 행화를 펼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먼저 가서 도착해서 그쪽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도와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난 알고 있었다. 보아를 처음 만났거든.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황벽의 예언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여기 내가 북쪽 지역에 내가 오게 됐으니까
덕여 자찬하라. 그대의 도움을 내가 받고자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힘을 빌리다 이런 뜻입니다. 덕력이나 같아. 근데 자찬이란 말이 뭐냐? 그대가 나를 잘 도와주고 보필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데, 이 자찬이란 말은 뒤에도 나와. 예, 내가 행화를 펼치는 일에 음으로 양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금요 건립 황벽 종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북쪽 지역이죠. 예, 북쪽 이제 진주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에 여기에서 내가 황벽 선사의 종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절수이야 성체하소서. 그대는 절수 반드시 나의 행화를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성체라는 것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이 돼서 도와주는 것을 말이에요. 이걸 성지라고도 해요. 성체란 말 쓰지 않고 성지라고도 쓰는데, 원래 성지란 말이 맞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북쪽 지역에서, 진주 지역에서 황벽의 종지를 펼칠 수 있도록, 잘 행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말은 황벽의 종지를 건립한다 이런 말은요, 조금 너무 임재선사 같지 못하죠. 이야, 임재의 종지를, 임재종이라는 종지를 만들었지 황벽종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황벽의 종지를 임재선사가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벽의 종지에 종속된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가종중에서는 임재의 종지를 펼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초사지기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 아직까지 임재가 자기의 독자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황벽의 종지란 말에 있는 거예요. 황벽의 종지를, 권위를 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재가 성숙된 사람이라면 이런 말 쓰질 않아요. 누구의 말, 초사적,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독자성을 갖고 있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아에게 뭐라 합니까? 황벽의 종지를 펼치고자 하노니 그대가 나를 참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아의 힘을 빌리는 것이나 황벽의 종지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나 인재선신이 닿지 못하죠. 이게 인재가 성숙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재가 완전히 성숙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말 안 했어. 그렇지만 이게 성숙되기 전에 인재의 본질 풍랑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많은 선지식들의 이게 감추라 그러는데, 감추는 것이 이렇게 새 방망이를 맞아 칸이 있어 성숙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인재를 성숙시킨 주인공이 누구냐? 보아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를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나는 봐요. 내가 뒤에 논문에도 써놨지만은. 그래서 보아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상 인재보다는 선배인데, 독자적으로 선언을 열고 자신이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자성을 펼친 선성이에요. 이런 선성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보아라는 인물은 인재선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자, 여기에 이제 주목할 점이 황벽의 종지를 건립하고자 한다. 건립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자적인 종지를 건립하지 왜 황벽의 종지를 건립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해야 되는데 왜 보아의 힘을 빌려고 하겠어요? 그죠? 이런 점이 인재가 젊은 용기로 한 경지를 이루긴 했어. 그렇지만 아직의 방편의 지혜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이런데 그대로 성숙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록의 특징은 이런 점이에요. 완전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성숙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좋은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는 진중하거다. 보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진중은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을 잘 들었습니다든가 그대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대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진중.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 여기까지 이제 보아선사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극부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임재선사의 처소에 도달했다. 이 극부라고 하는 것은 지선사예요. 결국 이제 임재선사의 제자가 되는데 지도사다. 이건 뭐냐면 극부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한 이분도 종이 옷을 입고 평생 수행한 사람이라. 그래서 종이 옷을 입은 도사람 이런 의미로 지도사란 말을 별명이 붙어. 그래서 임재의 법을 이은 제자이기도 한데 극부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한 경지를 이룬 인물로 임재선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임재선사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선성으로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임재선사와 만나서 임재선사의 제자가 된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극부라는 사람이 임재선사의 처소에 도달했을 때 선사가 여시도 이에 앞에서 이제 보아선사에게 한 말을 극부선사한테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시도 하는 것은 내가 보아선사를 만났는데 보아선사를 만나서 보아선사가 항상의 애언에 의해서 보아선사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극부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극부 진중하고 극부는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해서 역시 자리를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3일 후에 임재원의 보아선사가 다시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문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선지식을 참문할 때 하는 인사를 문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이 문신이라고 그래요. 보아선사가 다시 임재원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화상 전일도 신마오. 화상이 며칠 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이런 묻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임재선사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임재선사는 주장자를 들고 땅을 치면서 무슨 소리 그런 말씀하시오. 이런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한 3일 전에 한 말을 몰라서 묻느냐 이런 식이죠. 여기 연봉편타학하는 것은 주장자를 들고서 곧 친다 하는 말인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이건 소리를 낸 겁니다. 무슨 소리를 그런 말씀을 하시냐. 3일 전에 한 소리를 벌써 잊어먹고 그런 질문을 하시냐. 그런 뜻입니다. 또 3일 후에 극부가 역시 또 임재원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화상, 앞전에 보아선사를 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아선사를 주장자로 친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임재선사 역시 주장자를 들고 치면서 주장자를 내려쳤다. 이런 게 이제 두 사람마다 극부선사에게도 주장자를 치고 보아선사에게도 주장자를 쳤고 이런 말이죠. 그죠? 이어서 주장자를 친 임재선사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 공안의 초점이에요. 보아선사가 며칠 지나 3일 후에 와가지고 왜 임재선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화상
며칠 전에 무슨 말 했지요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세간 사람 같으면은 선생님 지난주에 며칠 전에 나한테 무슨 말 했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선생들은 뭐 지나간 이야기를 끄잡아내는 것은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지나간 일을 끄잡아내서 다시 그 이야기를 갖고 문제를 삼느냐. 이 지나간 무엇이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쓸데없는 망령으로 작용하는 일이 되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목이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주장자를 치는 겁니다. 이게 보아선사가 왜 이름만 했겠어요? 임재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할 때에 임재선사는 보아선사의 점검에 말려들지 않았죠. 이게 임재의 안목이 이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치니까 보아선사는 임재의 안목을 점검하고 물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극부선사라는 사람도 환경지의 인물이에요. 환경지의 인물인데 다시 임재선사에 인사를 하면서 보아선사가 며칠 전에 와서 그런 말 했을 때 왜 주장자로 쳤지요? 임재의 안목을 점검하는 소리. 그러게 임재선사 역시 뭐랍니까? 주장자를 들고 쳐버리죠. 왜 극부의 말에 이렇게 칠까요? 극부의 묻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선사와 임재선사의 이야기를 갖고 극부선사가 묻고 있죠. 나무 말이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왔나. 지금 여기 그대 자신의 일을 본분사의 일을 삼지 않고 왜 남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보아의 이야기를 갖고 끄잡아내느냐. 이게 바로 선생의 교육이라. 이 때문에 선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긋나면은 그대로 할이 나가거나 주장자가 나가면서 잘못된 것을 경책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을 경책해서 자각하게 하는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내리치는 거예요. 남의 일에 끄달려 있는 거고 지난 일에 끄달리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목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냐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말은 직업이 되잖아. 근데 과거의 일, 남의 일에 끄달린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황백선사의 종지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황백선사 종지. 자, 황백선사의 그 말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말이 황백선사는 전신법요라든가 관능록이라든가 이런 그 법문들을 배우라고 하는 재상이 스승의 법문이 뛰어나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메모해서 기록에 전하고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신법요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고 관능록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선언이죠. 선언 이름인데요. 선언에서 설한 법문들을 기록하는 관능록 두 가지의 자료가 어록이 전하는데 임재선사의 법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선사의 법문에서도 황백선사의 법문을 많이 여기서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알 수 있는데 황백선사가 대당국리에 대당국이 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무선사 이 공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당국리의 무선사 유명한 법문합니다.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생이 뭐라 그래? 천하의 선지식으로 선성으로 활약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큰 당나라에 왜 선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대들은 전부 다 술 찌꺼기나 먹고 술 먹은 채 술 취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 술을 먹고 바르게 술을 먹고 취한 것도 아니고 술 찌꺼기나 먹고 취한 것처럼 사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선성으로 살면서 진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선성인 채 행세하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들이 순성인체 행세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대당나라에는 선사가 없다 이렇게 평가해요. 선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선성인체 하지 선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가리키는 스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이 없다. 선이 없는 건 아니다. 선은 뭐죠? 자, 선이란 말이 법이나 도나 선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선사는 뭐죠? 도나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 가르치는 스승이 있겠어요? 자, 이 말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어요. 선은 이 선이라는 한 글자를 우리가 딱 북글씨로 쓰려면 선이라는 글자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참선하는 선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법이라는 글자를 써놓으면은 불법으로만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일심의 지혜를, 일심의 지혜를 선이라는 글자, 법이라는 글자, 도라는 글자, 한 글자로 표현해요. 일심의 지혜 작용이 도요, 일심에 영업한 법이 바로 도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선이요. 그래서 선이라는 글자 하나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원래 선이라는 글자는 선은 있지만은 선사는 없어요. 선을 가리키는 사람은 없어요. 선을 가리켜서, 가리킴을 배워서 선을 깨달아 얻어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부족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체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법문들이 여감록 11칙에 황백선사의 법문이 실려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법문이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그래서 이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진정한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이 선성의 안목을 같이 지음 동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황백선사가 임재선사가 편지를 가지고 이산을 가지고 갔다, 이산에 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330쪽, 우리 교재, 여기 330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부터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상백 30쪽 보면 앙산의 애언이 나오죠. 그죠? 앙산의 애언하고, 그 뒷짝에 보면은 332쪽에 그 부분하고, 요 같이 요걸 공부를 하고 갈게요. 45-1번 보부터 하겠습니다. 사위 황벽 시서 그 위산하니, 시앙산 작치례이라 젖득서하고 변문 적의시 황벽저인가 낙의시 전사저인가 사변장하니 황벽 약주운 노형 지시 반사 변후라 동거견 위산하니 위산 변문에 황벽 사형 다소 중인가 사원안이 700중입니다. 먼저 요 위에 좀 읽고 내려갑시다. 이거 사위 황벽 시서 그 위산, 요건 사는 누구 임재선사입니다. 임재선사가 황벽 스승의 편지를 가지고 치서 편지를 가지고 위산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게 위산,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복근성에서 위산 호북성의 위산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죠. 이게 중국의 그 땅이 넓어서 천하의 선지식을 두루두루 이렇게 참문하면서
이게 스승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의 선지식을 참문하는 이런 인연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위산의 문화에는 누가 있었냐? 앙산이 시작을 했었어요. 앙산이. 그래서 위산보다도 오히려 앙산의 안목이 더 뛰어났다 할 정도로 앙산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앙산의 그 위산의 문화에도 보면은 향음지한 선사라든가 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난 뒤에 오도성을 지어왔을 적에 위산이 검사하기 전에 앙산이 다 검사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향음지한 선사가 남양 해충국사의 그 처소에서 참선을 수행을 해요. 그 위산의 문화에서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을 언어나 문자를 초월해서 깨달아 체득하라. 이 공안을 바꿔서 아무리 참고해도 혼자서 안목이 안 열리니까 나는 금생에 도인이 될 것을 포기하자. 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자기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양해충순사가 살고 있던 토굴에 가서 한가하게 무심하게 도인이 될 꿈도 다 접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수행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빗자루를 쓸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돼. 이게 문성오도라고 그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스승에게 그 스승이 제시한 과제에 보답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오도성을 딱 제시하니까 자기 동문 앙산이 그대는 열애선의 경지만 이루었지 조사선의 경지는 꿈에도 보지만 안 돼. 이런 개성을 가지고 조사선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앙산이 제자 동물이 배척해버린 거야.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조사선과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차별, 교이냐 조이냐 이 차별의 한계가 드러나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앙산입니다. 그래서 앙산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지금 임재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앙산이 지금 지객으로 있는 거예요. 지객은 뭐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실을 신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조실에게 면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평가해요. 그렇게 황교익 선사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을 가니까 앙산이 지객으로 있으면서 편지를 딱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던져. 저것이 황벽적인가? 나것이 전사적인가? 그대가 이 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황벽의 살림살이냐? 황벽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제시하는 물건이냐? 그렇다면 나겟이 전사냐? 그대의 살림살이는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임재에게. 니는 편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밖에 안 되느냐? 니 살림살이 안 내놔라 이거예요. 너의 본래 면목에 점검하는 지혜의 묘용은 뭐냐? 그걸 딱 힘을 선사가 그때 손뼉을 딱 치는 거예요. 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손뼉을 친다. 이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인데 이게 뭐냐?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이 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요, 자신이 말로 하면은 언어에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할을 한다든가 방망이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친다든가 죽비를 든다든가 하는 것은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해요. 자, 일심의 지혜 작용을 선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고 했죠, 그죠? 이것을 소리로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언설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떨어지지 않고 소리로 내는 불성의 정체 작용을 법이라고.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을 소리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선성들의 하나의 방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앙산, 약주은, 앙산이 그 경지를
판단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노형 지시 반사표는 노형이 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갖고 이 사람이 그런 경비라면 우리가 이걸 갖고 의역에서 시비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이 문제에서 자기가 제시하는 문제에 바로 응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시비하는 문제, 선문답의 문제를 전부 다 그만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앙산이라는 인물이 인재를 지금 처음 접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스승의 편지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냐? 너의 살림살이는 뭐냐? 앙산이 이렇게 점검하는 인물이고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지, 앙산이. 그러니까 동거변 위산하니, 같이 둘이 동시에 위산선사를 친견하니, 위산이 곧 질문을 했습니다. 황벽 사형 다소 중이요. 이게 옛날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에 백장의 문화에서 두 사람이 수행을 했었지만은 한 사람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하고 난 뒤부터는 서로 평생 못 만나. 한 번 헤어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의 편지 서신을 가지고 이런 소식을 묻는 거지, 그제? 이 황벽선사의 문화에는 대중이 얼만큼 모여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황벽선사의 문화에 대중이 얼마나 모여 있는고? 700중입니다. 700여 명의 대중이 광례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이 사는 대중이 있고 광례하는 대중이 있어요. 주로 광례하는 대중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3천 대중이 모여 산다 하면은 3천 명이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광례하는 대중입니다. 광례하는 대중. 그래서 위산이 말하기에 신마인 도수, 그 가운데 그 지도자로서 우두머니는 누구인가? 도수, 지도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수자는 누구냐? 수자를, 그래서 수자란 말이 지도자를 수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선언에 상제, 동강수자, 하당수자, 이게 수하는 지도자의 우두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자란 말이 생겨요. 좌는 무엇이냐? 대중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우두머니, 이게 수자예요, 수자. 원래는 우리가 수행자를 보통 수자라고 그러겠죠. 그게 동강수자, 하당수자. 그래서 동강수자와 서당수자 이렇게 하는데, 서당수자가 조실 다음에 수자예요. 그래서 여기 인재가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조실 다음에 수자들, 학위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원래는 서당과 동당이 이렇게 나눠요. 그 서당이 수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당 수작하면은 서당에 수작하면은 그 선언의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조실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서당 지도. 그래서 마조 문화의 서당 지장 선사가 마조 문화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수자가 선언의 서당의 동당의 모든 선언의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수자라 그렇습니다. 그 인재선사가 정례 이달 서여야라. 조금 전에 이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말로 겸양한 말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편지를 전달한 제가 바로 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황벽 문화의 수자였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사격학문 위산. 그때 이제 인재선사는 위산선사에게 질문합니다. 화상 차관 다소 중입니까? 화상의 문화에 있는 이 수행성들의 대중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위산은 1,500중이다. 그래서 위산 문화예요. 1,500중. 중국의 1,500중이 최고로 큰 숫자예요. 그래서 설봉의 문화의 2,500중, 위산의 문화의 2,500중. 이게 바로
중국 선원에서 최고로 많은 수자들이, 수행성들이 운집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설봉 문화, 설봉의 문화에 수행성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 그래요. 그래서 위산의 문화의 1500개중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위산이 위안경에 최고의 선언을 열었습니다. 이게 선사가 태다생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하니까 위산이 말하기를 황벽사역 불소라. 황벽사역의 처소에도 적지 않는 숫자지 않는가? 배죠. 황벽의 문화에 배로 되는 숫자라. 그래서 이제 백장이 위산의 주인을 뽑을 때에 자기 수제자 위산을 거기다 주인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거기로 안 가고. 그만큼 위산이 큰 대중을 운집하고 큰 도량으로서 유명했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문제에서는 뭐 마주의 문화가 해충 국사를 참모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서신을 가지고 서로 선문답을 하는 경우는 선어록에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 임재어록에 이 편지를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감명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 거리상으로도 대단하고 백장의 문화에서 위상과 황벽 또 앙상과 임재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딱 이거밖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자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뒷장 넘어갑시다. 42쪽 45-2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나누어서 지금 이제 편집해서 그렇습니다. 사사위산하고 앙산 송 출운하니 여향후 북거하리니 유계주처라. 사운 기유 여마사인가. 앙산은 단거하라 이후에 유일이니 자보 노형제하리라. 차인 지시 유두무미하고 유시 무종하며 하리리. 사후도 진주의 보하 이제 피중에 진주 이제 피중이니 사출세 보하 잡찬 의사하다. 사주 미구의 보하 전신 탈거라. 자, 그때 이제 임재선사가 위산을 하직을 하고 위산을 떠나올 때 이런 뜻이죠. 편지를 전해주고 인사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위산을 떠나올 때 앙산이 전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는 북쪽 지역의 향해서 가도록 하시오. 여기서 위산이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대는 남쪽 지역보다도 북쪽 지역에 가서 행화를 하도록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육의 주체, 북쪽 지역을 향해 가면은 그대가 안주할 수 있는 회상이 있을 것입니다. 육의 주체는 뭐냐? 바로 법당을 펼쳐서 많은 대중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인연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선사가 임재선사가 말하기에 기유 여마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임재가 아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앙산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북쪽 지역으로 가다가 자기가 교화할 수 있는 임재원이라고 하는 곳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앙산이 단지 북쪽 지방으로 향해 가기만 하시오. 이후에 유일인이 자보 노형제하리라. 한 사람이 있어서 그대 노형을 임재선사를 잘 보좌해 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 이 보아랍니다. 임재선사가 북쪽 지방에 가면은 행화처가 생길 것이고 그 행화처를 중심으로 해서 임재의 교화를 도와줄 수 있는 보아선사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선사에 대한 예언을 또 합니다. 차이는 단시 유두무미라. 유시무종이니
이 노인은 보아선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선사는 단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마치는 일은 없다. 근데 여기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고 시작하는 일은 있고 마치는 일이 없다. 이 재미난 말이 했죠. 이 보아선사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선사가 이 나중에 전신탈거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보아선사가 죽게 된 인연을 항상 예언한 거죠. 그때 임재선사 뒤에 진주지방, 저 북쪽 진주지방, 진주지역이라는 것은 오랑캐들이 많이 오는 군사도시입니다. 북방 오랑캐들을 막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지역은 전부 다 장군들이 많고 장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황량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주지방에 이르러서 교화를 펼치고 인제원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될 때에 보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 지방에서 이미 행화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출세했을 때, 출세라는 것은 입신 출세입니다. 이제 이게 법화경에서 서가세존이 출세한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출세란 말씀입니다. 출세를 해당 설법을 출세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출세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죠, 그죠? 예. 제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했다 그러죠, 그죠? 일대사 인연이 뭐겠습니까? 시절 인연, 일대사 인연으로서 자기 본분사로서 일대사 인연으로서 설법하는 것을 출세라고 했는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출세를 개당 설법을 출세라고 합니다. 법당을 열고 설법하는 것을 출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바세계에서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불법을 깨달아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인연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개당설법이라. 개당이라는 것은 법당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법당을 열고 설법하는 것은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을 열었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은 법당을 여는 것은 법화경에서 일대사 이전에 출세하는 것처럼 한 지역의 하나의 교육, 선의 교육입니다. 근데 선의 교육으로서 인간을 출세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출세. 이게 세간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바로 참선수행의 교육이죠. 그래서 참선수행은 생사를 해탈하는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을 개당설법으로 쭉 교육을 통해서 수행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임재원에서 입신 출세, 이것은 이제 선생들의 또 재미난 표현을 중국에서는 출세라는 말을 이제 입신 출세라고 해요. 이제 선불장이 있고 선가장이라는 말 쓰죠, 그죠? 과거 시험 보는 데서부터 이것이 나오는데, 선과장은 과거 시험을 보는 데고, 선불장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를 선발하는 것이 이제 마조의 문화에서. 그래서 이제 선불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입신 출세.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은 뭡니까? 입신 출세라고 하죠. 그와 똑같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펼치고 선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을 적에 입신 출세가 되고 개당 설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바로 이제 훌륭한 선지식이
자기 본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황벽의 종지를 건립한다든가, 임재가 임재종의 종지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일신 출세할 때에 보화가 좌찬여사라. 자, 보화선사가 임재선사를 잘 보좌해서 도와주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좌찬이란 말은 앞에서 나왔죠, 그죠? 보좌해서 잘 도와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보화선사가 임재선사를 보좌해서 도와준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보화선사와 임재선사의 대화가 쭉 나와요. 여기에서 임재선사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임재선사를 성숙하게 해줘. 이것이 바로 보화가 임재선사를 잘 도와주는 역할의 가장 큰 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스승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화에게서 임재가 임재로서 성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좌찬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주 미구의 보화 정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거기에서 임재원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화선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화의 입적이 전신탈거라는 거예요. 전신탈거. 보화의 입적이 뒤에 또 나오는데 보화의 입적에 대해서는 신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는데 마치는 없다는 거죠. 보화라는 사람이 역할은 있는데 끝마친 것이 보이지 않는, 드러나잖아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앙산선사의 애언이 임재가 행화를 펼칠 때 임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보화. 보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애언까지 앙산이 다 한 거죠.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 보화의 애언, 앙산의 애언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이제 뒤에 또 보화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화와 임재와의 관계를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265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것도 보화하고 임재선사하고 쭉 연결된 이야기가 사일일 동보화하고 후 시주가야 제차에 사문 못한 그해 계자수미하니 위시 신통묘용이여 본체 여연이라 보화 답도 반상하다. 사운 대추생이로다 하니까 보아운 저리의 시 신마 소재의 설추설세인가. 보아선사와 임재선사가 하루 같이 시주의 집에서 제를 지내러 함께 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시주의 집에 제를 지내다. 이 제라는 말은 가지런하다, 몸을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게 하다, 이런 것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중국의 제는 조상에 대한 공경한 애를 올리고 공양물을 올릴 적에 가장 몸을 청결하게 해요. 이게 이제 종묘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사찰에서 제를 지낸다는 말 쓰죠? 그래서 이 말이 같이 연결돼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종묘라고 하는 데는 어디죠? 방실에서 조상 모신 데가 종묘죠. 자, 우리 집에서의 조상을 모신 데는 어디죠? 사당이죠. 그 집에서는 조상을 모신 데가 어디예요? 조상 단지가 있잖아. 거기에 조상을 모시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신성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쫙 갈아입고 음식을 가장 청결하게 하고
거기에서 부정한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몸을 깨끗하게 하다. 정갈하게 하다. 여기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거, 제사를 올리는 마음이 여기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제를 지낸다, 40분이 지낸다 이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을 올리고, 제불 조사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을 해서, 자,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경을 읽지만 이 경을 읽는 소리가 법음이 돼요. 법음이 돼서 일체 제불 조사들하고 시방 3세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 법음을 전달함으로써 깨달음의 지혜를 함께 이루도록 하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옛날에 이런 중국인데 전통적인 정신을 불교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시주의 집에 갔어. 시주의 집에 가서 사찰에서 제를 지낸 것보다도 시주의 집에서 음식을 잘 정말해서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공양을 올리고 거기서 경을 읽어드리고 그 남방에서도 이렇게 한대. 중국에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건데 사찰에서 제를 지내기보다도 시주의 집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옛날 중국의 어록 같은 데 보면은 그 귀족들이 옛날에 일반인들이 모자를 안 쓰잖아요. 귀족들은 모자를 쓰는데 귀족들이 모자를 쓰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갈뜨게 거기에 스님들이 가서 제를 지내고 경을 독경하고 하는 그런 의식의 자료들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선사하고 임재선사가 시주의 집에 공양 제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 초청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가서 임재선사가 보아선사에게 질문합니다. 자, 트럭 가운데 큰 바닷물을 트럭이 다 삼키고 가장 적은 겨자씨가 가장 큰 수미산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런 유마경 부사의 품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 이 경전의 법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이것이 신통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체는 여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통묘용인 것이요 진여 본체는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연한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트럭이라든가 겨자는 가장 적은 걸 말하죠. 이거 진여 일심인데 가장 큰 건 무엇이죠? 바다라든가 수미산이라든가 이게 크고 작은 거 일적과 다적이 진여 일심이 일체의 만법을 수용하는 것, 만법길 일계하처 이거죠. 불가사의 해탈 경지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이 되는 것. 그래서 진여 일심이 만법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래 모습은 본래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일체의 만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전개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데 보아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답도반상이라. 이 답도반상은 뭐냐면은 그냥 제상에 음식을 가득 차리는데 그걸 그냥 뒤덮어버렸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그죠? 음식을 가지런히 차려고 청정하고 깨끗한 그 공간에 제진행 공장에서 보아선사가 임재의 이 한마디에 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제상을 그냥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임재가 태추생이라 너무 거칠군요. 추라고 하는 것은 거칠다. 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런 뜻이죠. 너무 행동이 거칩니다. 이런 표현이죠. 어찌게 그렇게 행동을 거칠게 하시오? 이런 뜻이죠. 보아가 하는 말이 절이시 신마 소재에 설추설세인가. 절이가 뭡니까? 여기서 절이란 말을 알아야 돼. 절이. 이 선문답에서 항상 지시어를 모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해요. 절이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그 당처를 말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당처에는 뭐 어디 있길래 추하다든가 뭐 세밀하다든가 거칠다든가 뭐 정교하다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앞구절에 왜 상을 덮었겠어요? 이게 바로 보아가 임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임재가 자기는 그래도 한 지금 조그마한 선언을 열고 그래도 명색이 젊은 선지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보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제 집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보아 선사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됐는데 보아 선사는 임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행동으로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선지식이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여기에서 경전의 구절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경전의 말을 가지고 논의할 때냐? 왜 경전의 의존에 경전의 말에 의존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의미죠. 이게 경전의 본문에 대해서 의견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가지고 자신이 보아선사에게 과시하는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선사의 지금 맞지 않는 소리, 경전의 말을 구절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이 무엇인데 경전의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추하다든가 뭐 거칠다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대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 무엇이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신 차리라 이 말. 이게 보아라고 하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왜 밥상을 경전의 구절에 끄달려서 질문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선성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왜 느닷없이 경전의 말을 갖고 그런 질문 과시하는 소리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아가 그냥 보통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뒤집어볼 때 하는 것은요, 이게 보아의 행동이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 이 교육을 시켜도 그냥 하면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칠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보아가 임재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아의 그 대단한 보아를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라고 그래요. 미치광이. 임재를 우리가 미치광이라고 했잖아요. 임재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미치광이를 보아를 치워요. 그 뒷단에 한번 봅시다. 16까지 3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어도 보아 역시 제에 참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내 그 이튿날 역시 보아와 더불어서 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임재선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금일 공양은 하사자길이요. 오늘 제공양하는 거와 어저께 제공양하는 거와의 어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제공양하고 오늘 제공양 어떻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보아는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밥상을 또 들어버린 거예요. 왜 엎었겠어요?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어제의 일을 갖고 지금에 맞추는 것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임재는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게 임재의 그 본분이 익지 않는 모습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보아는 도와주는 것이 뭐냐, 임재가 익지 않는 모습, 서리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철저하게 그냥 적당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 막 미치광이처럼 가르쳐버린 거야. 밥상을 뒤엎어버린 거죠.
그게 선사 임재가 덕적덕.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 지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거칠지 않습니까? 여기도 태추생이란 말 또 쓰죠, 임재가. 그죠? 그리고 보아가 하란 이렇게 합니다. 눈먼 녀석. 임재를 보고 눈먼 녀석이다. 임재가 얼마나 이게 안목 없는 성녀들을 한란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보아에게 임재가 눈먼 녀석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눈먼 녀석. 불법설 신마추세고 불법에 어떻게 거칠고 세밀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대의 마음작용이 그런 거칠고 추하다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먼 녀석이다. 안목 없는 놈이 그런 소리 하지. 안목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얼마나 호된 교육이야, 이게. 임재가 보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에 이렇게 큰 감추를 이렇게 채찍질을 맞는 것이죠. 몸으로 체구연마시키는, 이렇게 임재가 우리가 체구연마라고 했죠. 몸으로 갈고 닦는 훈련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구체적인 언어로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체구연마라고. 몸으로 갈고 닦아야 돼. 언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몸으로 갈고 닦는 교육을 지금 보아선사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닷없이 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안목 없는 놈이 되버리잖아. 보아의 눈에서는. 임재가 앞에서 설법할 때는 아주 완숙하고 익은 경지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북쪽에 처음 와서 보아라는 인물을 만나서 임재가 지금 교육을 단단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돼 가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할 말을 잃었다. 혀를 내미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다. 당신 하는 데 대해서는 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참 보아라는 인물이 참 임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임재의 안목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앙산의 애언이 이런 문제점들을 앙산의 애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재록에 다 수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4단 17단 볼게요. 여기도 임재는 어린아이라고 했죠, 그죠? 이 보아선사가 임재를 어린애 취급합니다, 여기도. 여기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사일에 여 하양 목탑 장로하고 동제 성당 지로 내자 하니 인설 보아 매일 제가시에 체풍체전이요 지타시 시범인가 시성인가 언유미료에 보아 임내하다. 자, 어느 날 하루는 하양 목탑 장로라고 하는 그 선성하고 성당 안에 지로 내자. 지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당 안이 중국에는 춥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당이 전부 다 온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이에요. 이 때문에 성당에 이렇게 일본과도 이런 것이 이제 성당의 중국 형태가 있지만은 성당 안에다가 이 땅을 팝니다. 바닥을 파가지고 이 바닥 안에다가 숯불을 피워요. 화로를 만들어요. 이게 지로라, 지로. 그러니까 화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거기다 숯불을 갖다 놓으면은 그 숯불이 화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로라 그러네요. 성당 안에 이렇게 화로를, 북쪽 지역이 춥기 때문에 이제 선원에서 화로를 설치하는 날이 있고 화로를 이제 치우는 날이 있어요. 그때마다 법문을 했어요. 송대에서는. 근데 당대에서는 그런 의식까지는 없었지만은 성당 안이 춥기 때문에
화로를 땅 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숯불을 갖다 넣어서 화로 역할을 한 것이 지로입니다. 우리 성당 구조가 옛날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열악한 상태지. 뒤에 건축이, 선원의 건축이 송대 경제적인 후원이 많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선원의 건축이 아주 열악했어요. 그래서 뭐 약산 유은선사 같은 사람은 성당을 무사, 소마구를 성당으로 개조했다 할 정도로 그런 성당을 열어서 수행자들 모아서 작업자족하고 농사 지어가면서 그렇게 선언을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지로. 땅 속의 화로입니다. 땅을 파서 화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예, 거기에 화로가에 땅에다가 이제 화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갖고 이제 차도 마시고 뭐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죠. 임재선사하고 하양 목탑 장로라고 하는 하양 목탑사에 있는 장로 이런 뜻입니다. 조그마한 남자의 뭐 장로 나이 들은 사람이죠. 같이 성당에서 그 지로 화로가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인설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라는 사람이 이제 대화의 주제로 이야기한 거죠. 보아라는 사람이 매일 시가지에 돌아다니고 하는 의미에서 채풍채전, 이걸 줄이면 풍전이죠. 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람을 읊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이런 것을 풍전함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줄여서 이제 풍전함인데 이게 보아선사라는 사람이 미치광이 같이 시중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은 타는 무엇이냐? 보아를 말이야. 보아라는 그 사람은 범부인가 성인인가? 자, 그 사람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미치광인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어떨 적에 보면은 성자 같기도 하고 어떨 적에 보면 미치광이 같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범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법당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임재선사가 곧 보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시 범시 범부. 이게 그대는 범부인가 성인인가? 임재선사가 곧 질문을 하니까 보아가 말하기를 여차도하라 아시범시성인가? 그때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 나는 내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라. 질문자에게 질문을 되돌렸죠. 그죠? 이게 임재선사가 곧 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임재선사가 뭐에 하를 했겠어요? 네? 자, 임재선사가 보아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죠? 이거 뭐냐? 범부라고 대답하고 있을 수, 성인으로 대답하기 수가 있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차별적인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자에게 되돌리고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나를 내가 범부다 성이다 말할 수 없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임재의 안목을 점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임재가 어떻게 자기가 그대가 범부다 성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거죠. 범부다 성인이다를 모두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죠. 예. 차별 분별을 한 모든 의식을 다 쳐날려버려요.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에 보려면 여기서 임재가 보아의 그 질문을 받고 자각한 거예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대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했을 적에 임재를 벌써 차별에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보아가 임재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대가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임재를 자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한 발 늦은 거죠. 한 발이로 말해서. 이게 바로 보화가 임재를 훈련시키고 있는 여기도. 다시 그대가 한번 말해보라 했지. 임재의 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대가 지금 나를 법문가 스님과 질문했을 적에 벌써 임재는 차별상에 떨어졌는데 그대가 말을 해보라 했을 적에 이 한마디에 임재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를 하면서 자신이 범성의 차별상에 떨어진 것을 모두 쳐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아이 수지운, 보아가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서 하양은 신부자요. 하양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 당시에 그 옆에 하양선사라는 사람은 신부요. 신부자, 신부 같은 선성이다. 이 자라는 것은 신부자라는 것은 갓 시집온 신부란 뜻입니다. 갓 시집온 신부는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신부.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요. 선생들을 평가할 적에 그 자신감이 넘치는 독자적인 자신감을 넘치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신부처럼 이렇게 수줍어하고 조심하고 하는 사람을 신부자라고 표현해요. 살얼음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양 신부 이런 말 씁니다. 이것도 그 하양 신부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탑 노장은 목탑 선사는 노파선이에요. 노파선이라는 말은 뭐죠? 잔소리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노파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살피는 마음작용을 쓰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노파신절이라는 말을 쓸 적에는 잔소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신부는 조심이 너무 많고 노파는 잔소리가 너무 많고 이런 뜻이죠. 임재소시야 각부일처간이다. 임재는 시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아이라는 뜻입니다. 임재는 소시야로 평가해요. 임재 젊은 어린애. 임재는 어린애는 거야. 보아 입장에서 그렇지. 임재 제 어린애는 그런데 어린아이 때도 각부 일처간이라 도리어 일처간 안목을 갖췄다. 여기에서 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안목 갖춘 것을 여기서 인정해 준 거야. 여기 이제 일처간이라는 말은요, 마에수라천이 일처간을 씁니다. 일처간이란 말은 마에수라천, 자재천인데, 자재천에 그 눈이 여기에 정문에 있어요, 정문안이라고 해요. 이마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래서 일처간은 눈이 하나죠, 그죠? 이게 불이.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 안목을 갖추었다 해서 정문안, 일처간 이렇게 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을 일처간이라고 표현해요. 대자재천, 마에수라천인데 대자재천은 정문구안이요. 정문, 이마에 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문상에 일처간의 안목을 갖추었다. 벼방록에서도 이런 말 쓰고 조주록에서도 일처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는 어린 사내아이인데 어린애를 취급하지만은 그래도 일처간 안목은 갖춘 사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보아선사를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보아선사가 이 세 사람의 선생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신부자, 노파선, 임재는 어린애인지만은 아직까지 일처간의 안목은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이게 임재선사가 저 도적놈 이런 말이죠. 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의 눈을 바로 모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도적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고 남의 시선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도적이 돼요. 그래서 보아가 도적하면서 곧 그 땅을 향해 나갔다. 나는 도적이야. 나는 진정한 도적이야. 이런 의미죠.
이 도적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선생들을 훌륭한 도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입장이고 또 남의 지혜를 내 마음대로 훔쳐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양의 목탑 장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의 대해서 생애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임재의 동시대에 같이 서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 신부자 이야기는 인재록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지만 조심조심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각구일척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여기에 주에서 내가 잠깐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입장을 일척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 뒤에 또 보아 이야기 한번 더 봅시다. 269쪽에 당나귀 울음소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1일에 보하 제 성당 전에 긱 생체하니 사견은 대사 일두려로다. 보하 변작 여명하니 사운 저적 보하운 적적 은출거라. 자, 보아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성답을 나눈 것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어느 날 하루에는 보아 선사가 성당 앞에서, 성당의 수행성들이 모여서 있는 수행 공간 앞에서 생채를 먹었다. 생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채입니다, 야채.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 상추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야채를, 이게 선원에서의 모든 음식물이 바로 이렇게 생채죠. 그죠? 예. 야채를 이렇게 보아 선사가 성당 앞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재 선사가 말하기를 대사일두려다. 마치 한 마리 당나귀 갖고 이런 표현이죠. 그죠? 당나귀가 뭐 야채를 먹고 있는 꼴이다. 그 사람을 이제 당나귀에다 비유해버린 거죠. 이게 보아 그 말을 듣고 곧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고요. 그래, 맞아. 난 당나귀야. 이런 말이죠. 그죠? 이제 거기에 보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인재라고 하는 말에 이런저런 자기 행동으로 그대로 자기가 당나귀라고 하는 동물과 축생과 하나 된 것을 이류중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변화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이류중행이라고. 자, 이류중행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원선사, 남전 보원선사하고 위산선사 같은 데입니다. 나는 죽어서 마을에 한 마리 소가 되리라. 축생이죠, 축생. 축생이 된다는 것은 축생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생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경주. 그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나귀가 되는 것은 일중행이 된 당나귀와 같은 몸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여업하고 여신하게 실행하는, 이것을 바로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는 그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제시해버려. 이게 언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하는 말은 이게 방편의 언어지만 방편의 언어나 명칭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지금 여기 본분사의 묘용을 그대로 다 펼쳐버리는 거죠. 이게 보아의 정말 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임재선사가 저 도적, 그렇게 도적이란 말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보아는 역시 도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서 보아의 행동하고 임재의 말하고, 이 임재는 보아를 하니까 대상으로 보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보아는 자기가 임재의 하는 말하고 자기 행동하를 일체화시켜요. 대상의 언어로서, 분별로서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임재의 모든 살림살이를 보아는
몸으로 그대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교육시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선성을 도죽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를 꿰뚫는 거예요. 임재의 안목을 꿰뚫어보는 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있고 임재의 모든 심지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지금 여기 본문사의 지혜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도적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보아 요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뒤에. 자, 19단인데 우리 교재는 270페이지거든요. 인보하의 상어 가시 요령은 하니 명두래하고 명두타하며 암두래하면 암두타하리라. 사방팔면내 하면 선풍타하고 허공내 하면 영가타하고 하리라. 자, 이렇게 보아선사가 떠들고 다녔어요. 보아선사가 항상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요령을 흔들고 다녔어. 이게 참 미치광이 같지, 그죠? 옛날에 우리 원효가 이게 뭡니까, 박을 치고 다녔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 옛날에 사람들이 고대화상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행화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여기 고대화상이, 보아화상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요령을 치고 다녔다든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소리가 요령이 법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령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우리가 사찰에서 전부 다 의식할지게 요령을 흔드는 거죠. 요령을. 그 바람의 요령이 울리는 것을 풍령이라고 하고, 우리가 손으로 이제 요령을 흔드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음이라고 해요. 누구의 조작과 자비성으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법음을 듣고 문성오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엿장수가 뭐 이렇게 가위질을 치는 것도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엿장수 가위 치는 소리를 들으면 엿장수 같다는 것을 알잖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보아상이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 이 보아상이 여기에서 다니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걸 알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보아상이 왔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언어로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풍령송 같은 것이 유명한 천동여정 풍령송 같은 거 있죠, 그죠? 법화경에서도 풍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리탑에다가 칠보로 잘 장엄해가지고 아주 잘 장엄된 풍령을 걸어두면은 바람이 와서 풍령 소리를 저절로 미묘하게 낸다. 그래서 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와서 법음을 미묘한 소리로서 풍령 소리를 내는 게 이 소리를 들으면은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다 자각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게 법구라고 해요. 법구. 깨달음을 이루는 도구, 방편 도구라는 뜻으로 풍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상이 이제 풍령을 요령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흔들는 거죠. 옛날에 이것이 바로 보아가 사람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자신의 행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밝음이 오면은 밝은 것을 쳐버리고 어두움이 오면은 어두운 것도 쳐버린다. 이게 밝고 어두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밝은 것은 차별의 세계고 어두운 것은 평등의 세계죠. 그죠?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밝고 어두운 것은 차별이 돼. 밝은 것은 밝은 대로 채우고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채우고 밝은 거 어두운 것을 나는 차별의 모든 경계를 다 쳐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밝음과 어둠이라든가 중생과 건부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의 모든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모두 다 쳐날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방팔면에서 오면은 그냥 해오리 바람으로 쳐버리고 뭐 한 군데서 오면은 간단하지만 사방팔방에서 오면은 하나 해오리 바람처럼 막 돌면서 쳐버린다 이거죠. 선풍기를 돌리면서 그냥 모든 것을 쳐날려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쳐버리고, 허공에서 다가오면은 영가타요. 영가타라고 하는 것은 그 참 어려운 말인데 왜 막 돌려가면서 치는 걸 영가타라고 하는데, 영가. 그 뭡니까 우리가 저 도리깨질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치는 거. 이걸 이제 영가타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대상 경계를 모두 남기지 않는 보아선사의 행화의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말을 듣고 시자를 시켜서 인제선사가 시자야를 시켜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합니다. 재견 멸시도 변 파준 총불여마렛이 여하오. 자, 인제선사를 만나거든. 시자야, 너는 보아선사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인제 보아선사를 파주, 붙잡고, 꽉 붙잡고 이런 말이지. 파주라고 하는 것은 멱살을 붙잡고 이런 말인데, 일체의 모든 사량 분별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벗어나서 이런 말입니다. 총불여마시,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언어나 차별 분별심을 다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오는 것을 대상으로 치는 것은 당신의 법문이지만 오는 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야. 파주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모든 것을 모두 다 꽉 눌러가지고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이와 같이 아무런 대상 경계가 없을 때, 밝고 어둠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뭐 사방팔방에서 오는 대상 경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인제선사가 보아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시자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제선사가 이런 시자를 통해서 시키니까 보아선사가 탁 깨운 미치면서 시자가 자기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시자를 밀치면서 하는 말이, 내일 대비원 이의 유제라. 내일 대비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가 되돌아와서 인제선사에게 보아선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제시합니다.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답니다. 보아선사가 이 말만 했습니다. 하니까 인제선사가 하는 말이, 종래 의착저하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 노인네를 항상 의심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냐. 의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항상 저 노인네를 내가 정말 관심 있게 잘 살펴보고 싶다. 저 노인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오늘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인제선사는 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인제선사가 시자를 통해서 보아선사의 안목을 점검한 거거든요. 여기서 뭐냐, 인제의 안목이 굉장한 경지가 이룬 것이 나타나요. 벌써 보아의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다 한마디를 통해서 보아의 안목을 인제가 인정하고 점검한 그런 경우가 됐죠.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사찰에서 제가 있다. 사찰에서 쟤는 내중공양입니다. 응공, 인제, 그대도 이제 공양할 자격이 있으니까 내일 대비원에 가서 공양이나 해라. 이 말이죠.
보아선사의 말이, 자, 일체의 모든 오는 것을 모두 다 정진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체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잖아요. 밝음과 어둠인가 사방팔방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에서는 뭐겠어요? 진여의심의 지혜로 재불열애의 지혜와 안목을 갖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췄다. 그러니까 내일 대비원에 와서 재가 있으니까 공양이나 해라. 그러니까 임재선사를 인정해 준 것이 되죠. 그 임재선사가 그 대비원에 와서 공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게 선문답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대화를 해주는 거야. 이게 재라고 하는 것, 이게 마을에서 재는 뭐 스님들 대접하는 것 때문에 대비원이라든가 이 사찰에서 되는 고성들을 초청해서 공양하는 것을 재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공이 뭐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똑같은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벽암노 24책에 보면은 위산선사가 아까 위산선사의 제자가 철마 비구리가 있습니다. 네, 유철마가 있어요. 유명한 비군이 유철마예요. 그래서 유철마가 이산선사의 그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그 토구를 지었고 항상 살았고 수시로 이산선사의 처소에 와서 뭐 이산선사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벽암록에 보면 24책에 이산선사와 유철마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보통 선성들이 비구성들이 유철마의 안목에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철마에게 질문해도 맷돌로서 갈아버린다. 그래서 별명이 유철마라. 이 철마는 무엇이냐? 철로 만든 맷돌로 갈아서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유철마인데 그만큼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든 늙은 비구니가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이제 위산선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위산선사에게 선물답을 해요. 그래서 위산선사 내일 오대산에 공양이 있는데 스님 공양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재미난 말이 지역을 모르면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 위산은 어디죠? 호북이잖아. 호북. 오대산은 오대산. 호북하고 오대산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야, 그치?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내일 오대산에 공양이 있는데 스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유철마가 위산선사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대산에 제가 있는 줄 알지도 못하지만은 위산선사에게 내일 오대산에 제가 있는데 스님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몸 피곤하니까 지금 누워서 쉬는 나아가면서 덜렁덜렁 누워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철마가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고 딱 여기로 끝나. 여기서 오대산까지 갈 수도 없지만은 쓸데없이 제공해한다고 오대산까지 가는 것도 대산 경계를 향해 가는 거잖아. 나는 지금 여기 피곤해서 쉬는 것이 더 좋아 하면서 덜렁 넣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선생들의 대화는 허황된 것 같지만은 항상 지금 여기를 떠나면은 자기 본분사에 살림살이가 되지 않아. 뭐 멀리는 오대산 남해일 내일의 제 이거 관계없어. 내일 대비원에 공양이 있으니까 당신 시간 나면 공양이나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공양이나 가서 하시오. 이 한마디야. 그만큼 공양 받을 수 있는 안목은 갖추었구만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내가 저 노인네 옛날부터 보통 노인네가 아닌 걸로 내가 항상 주목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노인네야 이런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래서 임재는 항상 보아선사의
이런 그 질타를 받고 문책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네.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